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후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제10강 5번 몸의 각부 1 얼굴과 관련자입니다. 먼저 가로대 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이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할 때 입김이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로대 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입구에 입김이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한 획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의 안에 입김을 나타내는 한 획을 가로그 가로대왈 말할 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로대왈은 말을 할 때 입김이 나가면서 말하는 것을 나타내어 일 가로대 또 말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공자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이 가로대왈과 또 해일은 그 글자 모양이 비슷하지만 이 소전과 대비해 보면 다른 글자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로대왈 말할 왈입니다. 다음은 옛날고 옛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열십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열십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옛날고 옛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옛날고는 조상으로부터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것을 나타내어 일 옛날, 옛 또는 예라는 뜻이며, 보기로 고금이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이어지니 이 오래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목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옛날고, 옛고, 예고, 오래될 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대 왈은 입구에 그 글자 안에 한 획을 가로그어서 입김을 내면서 사람이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로대 또 말한다는 뜻에서 가로대왈 말할 왈입니다. 다음은 옛날고 옛고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열십자는 10대나 입구는 입에서 입으로 말로 전해온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옛날고 옛고이고 또 오래된다는 뜻에서 오래될 고입니다. 다음은 괴로울 고 쓸 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매우 쓴 약을 먹다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괴로울 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옛날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오래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고를 결합하여 괴로울 고 쓸 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괴로울 고는 쓴바귀 풀이 싹이 나서 자란 지 오래되면 맛이 더욱 쓰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미가 있고, 입에 쓴 것은 먹기에 괴롭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난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괴로울 고 쓸 고입니다. 다음은 혀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혀를 쑥 내민 모양이 있습니다. 혀설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방패간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방패간을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혀설 말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혀설은 본래 입을 벌려 혀를 내민 상형자이나 지금의 글자는 적과 싸울 때에 방패를 앞세우듯이 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입 안에서 방패의 구실을 하는 것이 혀라는 뜻이며, 보기로 설음이 있고 혀를 움직여 이 말을 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설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혀설 말설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괴로울 고 쓸 고는 풀초 머리 밑에 오래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옛날고를 결합하여 여기서 풀은 쓴바귀 풀입니다. 그래서 쓴바귀 풀이 오래되면 맛이 더욱 쓰다는 뜻에서 쓸 고이고, 쓴 음식은 쓴 약은 먹기 괴롭다는 뜻에서 괴로울 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혀설은 이 부분은 방패간이 변형한 것이고 그 밑에 입구를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패의 구실을 입 안에서 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하는 것이 혀라는 뜻에서 혀설입니다. 다음은 활기 쓸 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활기찬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활기있을 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입막을 괄 혀괄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뜻은 강물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입막을 괄 혀괄이 혀설로 변천한 모양을 결합하여 활기있을 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입막을 괄은 혀가 뿌리를 입 안에 받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 혀라는 뜻이며, 부분 글자로 쓰이면 혀괄이 됩니다. 또 혀를 움직여 말을 하지 못하게 입 막는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혀설은 전서가 다른 글자이나 부분 글자로 쓰이면 이 혀설의 약자이고 또 그 뜻이 혀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배울 때에는 그냥 이 부분은 해서대로 혀설로 알고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자원은 활기있을 활, 물소리 괄은 강물이 흐르는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혀를 움직여 말을 하는 것의 공통점이 활기 있다, 또 살아있다는 뜻이며, 보기로 활기가 있고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활용이 있고 물이 활기 있게 흐르는 소리가 물소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괄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활기 있을 활, 살아있을 활, 응용할 활, 물소리 괄입니다. 여기서 물소리 괄로 쓰일 때는 괄괄이 있으니까 이 글자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할합입니다. 도음이 그리면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여져서 농토로 농기구를 들고 일을 하러 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합할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모일집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모일집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합할합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합할합, 홉홉은 여러 사람이 모여 동시에 다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그 목소리가 합하여지듯이 이를 합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합작이 있고, 말하는 내용이 똑같으니 이 맞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합리가 있고, 들이나 넓이의 단위로 써서 홉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십홉이 있고, 십홉은 일승이며 일승은 한 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넓이의 단위로 십홉은 한 평의 뜻을 나타냅니다. 훈과 음은 합할합, 맞을합, 홉홉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합할합이 들이나 넓이를 나타내는 홉의 뜻으로 쓰일 때는 홉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활기 있을 활, 살아 있을 활은 광물의 뜻을 나타내는 물수변에 혀설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힘차게 흐르는 것과, 그리고 말을 할 때 혀가 움직이는 것이 모두 공통점이 활기 있다, 또 살아있다는 뜻에서 활기 있을 활, 살아있을 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할합, 맞을합입니다. 여기서 모일집은 모인 사람들이 입구는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을 하니까 그 목소리가 합하여지듯이 합한다는 뜻이 되고, 또 말하는 내용이 똑같으니 맞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대답할 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이와 엄마가 서로 부르고 대답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답할 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대나무중 머리 밑에 합할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죽간의 뜻을 나타내는 대나무죽을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합할합을 결합하여 대답할 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대답할 답은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아득한 옛날에 대나무를 쪼개어 만든 죽간에 써보낸 글의 내용에 맞게 글을 써서 회답하듯이 이를 대답한다, 또 대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답서가 있고, 은혜에 응답하여 이 갚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보답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대답할 답, 대답답, 갚을 답입니다. 다음은 비로달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이를 잉태하여 배가 불룩한 상태로 서 있는 여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비로달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여자녀 변에 기를 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여자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뜻은 엄마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길을 이의 뜻을 나타내는 삼태성태를 결합하여 비로달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삼태성태의 길을 이는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던 부인이 배 안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느끼고 입을 벌려 빙긋이 웃으며 아기를 기른다는 뜻의 부분 글자이며, 아기는 삼태성의 점지를 받아 곧 삼신 할머니의 점지를 받아 태어난다고 믿었으므로 삼태성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삼태성이 있습니다. 자원은 비로달시는 여성인 엄마가 잉태하여 태아를 뱃속에 기르는 것을 나타내어 엄마의 뱃속에서 새 생명이 비로단다, 비로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발이 있고, 비로다니 이 처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창시가 있고, 처음으로 이를 시작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비로달시, 비로소시, 처음시, 시작할 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답할 답은 대나무죽 머리 밑에 하발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대나무죽은 그 뜻이 대나무 쪽을 만들어 글씨를 쓰는 주간이라는 뜻이 되고, 그 주간에 써낸 글의 내용에 맞게 하발합은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답한다는 뜻에서 대답할 답입니다. 다음은 비로소시입니다. 비로소시는 여자녀의 길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녀는 이 글자에서는 여성인 엄마라는 뜻이 되고, 길을 이는 뱃속에서 태아를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엄마가 뱃속에 태아를 기르는 것이 새 생명이 비로단다는 뜻이 되고, 또 비로소이고, 그처럼 일이 시작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처음이란 뜻입니다. 다음은 다스릴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 홍수를 막고 또 가뭄을 예방하여 강물을 잘 다스린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스릴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무울수변의 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강물의 뜻을 나타내는 무울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기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삼태성태를 결합하여 다스릴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스릴치는 고대 중국에서는 범람하는 황하의 홍수를 막고 가뭄을 예방하도록 강물을 아기 기르듯이 잘 다루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 백성이 편히 살도록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정치가 있고, 병을 다스리니 이 병 고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치료가 있고, 사물을 다스려 다듬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치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다스릴치, 병 고칠치, 다듬을치입니다. 다음은 오를까 허락할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를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숨 내쉴 아의 왼쪽 아래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웃을 아의 뜻을 나타내는 숨 내쉴 아를 아의 왼쪽 아래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오를까 허락할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숨 내쉴 아는 숨 막힐 고의 전설을 좌우 반사한 글자로, 그 뜻도 숨 막힌다는 뜻의 반대인 숨 내쉰다는 뜻이 되며, 이 글자에서는 숨을 내쉬며 웃는다는 뜻에서 웃을 아의 뜻이 됩니다. 자원은 오를까는 가부의 뜻을 묻는 상대방의 말에 웃으면서 부탁하는 말에 찬성하여 이를 옳다고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가결이 있고, 상대방의 말을 허락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부가 있고, 능력이 허락하니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오를까 허락할까 할 수 있을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다스릴치는 삼수변의 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삼수변은 황하의 강물을 나타내고, 길을 이는 이 강물을 아기 기르듯이 잘 다룬다는 뜻에서 강물을 아기 다루듯이 잘 다루어서 황하의 홍수를 막고 가뭄을 예방하여 백성이 편히 살도록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에서 다스릴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를까 허락할까입니다. 오를까 허락할까는 숨 내쉴 아의 입구를 겨뤄봐야 하는데, 이 글자에서 숨 내쉴 아 이 부분은 숨을 내쉬면서 웃는다는 뜻에서 웃을 아가 되고, 거기에 입구는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웃으면서 찬성하는 말을 하여 허락한다, 또 옳다고 한다는 뜻에서 오를까 허락할까가 되었습니다.